안녕하십니까. 채널 후 박보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, 안철수 외에도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미 선언한 인물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물도 있는데,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포츠 류근영입니다. 여권과 비교해서 야권이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공통 분모로 묶어서 이 범주화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성, 새 인물 이 키워드로 나눠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. 그리고 이 보궐선거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특히나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선 여성 키워드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죠.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전임 서울시장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게 좀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이나 전망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이 여성 후보의 도전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꾸준히 이제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4선 중진이고 또 과거에 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경험도 있고 얼굴과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다만 아직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권, 당권 이런 데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모두 열어놨습니다. 아무래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.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고민의 지점일 거고요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겨뤘을 때 단일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,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. 그리고 여권 후보와 최종적으로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아무래도 나 전 의원이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 만큼 행동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여성 중진 의원 중에서 3선에 이혜은 전 의원이 있습니다. 서울시장 도전장을 냈습니다. 이혜은 전 의원은 KDI 연구원 출신으로서 경제통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보면 이제 서울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제적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민들도 경제에 능통하다 그러면 굉장히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런 점을 좀 이혜은 전 의원은 내세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은 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좀 저희들이 언급했었던 초선의 윤희숙 의원. 이 인물도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원래 당내에서 이 윤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은 접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그 대신 올해 보궐선거에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역할을 할 거라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요.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혜은 전 의원하고 마찬가지로 윤희숙 의원도 지금 KDI 출신인데 같은 점에서 경제통이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시다시피 나는 임차인입니다. 이 연설이 화제를 불러 모았고 윤희숙 의원이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. 김종인 위원장도 윤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죠.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전현직 여성 서울의 구청장들도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이제 출사표를 내놓고 있습니다.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리고 이제 박순희 전 송파구청장이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이걸 내세우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이 조은희 구청장은 현재 서울에서 유일한 보수 구청장입니다.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대패를 했죠. 이 상황에서도 서초구를 지켜냈습니다. 이 구청장 재선에 성공했죠. 그만큼 첫 임기에 서초구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서 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했었고요. 또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근에 서초구민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절차도 시작했습니다.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도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냈습니다.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47살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들어선 독특한 이력도 있는데요.
이분은 2010년과 2014년에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. 지금 그 여성 후보와 많이 거명되고 있고 또 이들의 초반 지지율도 꽤 높은 것 같아요.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야권에서는 여성들이 그 경선에 많이 참여해서 그 약진을 하게 되느냐,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 말고 이제 키워드로 이제 새 인물을 내놨지 않습니까? 자, 새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보수 야권의 새 인물로 저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꼽아봤습니다. 근데 그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보수의 인물이다.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. 자, 금태섭 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고, 민주당에서 이제 소신파로 알려진 이른바 그 조, 금, 박, 해. 뭐 이 중에 이제 한 인물이었었는데 2019년 12월에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어요. 그래서 당론과 이제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받고 이 때문에 이제 징계도 받았죠. 김근식 교수는 저희들이 그 총선 때 좀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북 정책을 자문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, 상당히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그런 학자여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좀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. 두 사람 모두 이제 보수 진영에 몸 담은 그런 기간보다는 진보 진영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같은 인물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그 자체로 이 보수 야권의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도 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보수의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금 전 의원이나 김 교수가 서울시장 경선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서울시장 경선에서 보수의 달라진 모습들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이 보수의 이미지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런 인물들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을 한다. 뭐 그러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는 분명한데 정치적 책임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.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소통용으로까지 불리는 이 중량감이 있는 자리인데 보통 때 같으면 금 전 의원이나 김 교수 같은 체급의 인물이 나서기가 쉽지는 않죠. 다만 지금 참신한 인물을 바라는 보수 진영의 여망이 큰 때인 만큼 이들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오히려 참신한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라는 강점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중진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는 높은데 새로운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? 그만큼 지지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새로운 인물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감동적인 것으로 이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중진 정치인보다 파괴력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뭐 지지율에서 중진 정치인들보다 좀 나은 점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서울시장 적합도 각종 그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금 전 의원이 비록 뭐 선두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. 민주당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탈당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뭐 인지도를 좀 높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반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지 세력을 좀 가져오게 된 것 같고, 그리고 전에 이제 민주당을 좀 지지했지만 실망했었던 그런 층의 표도 좀 가져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을 등지고 나온 만큼 앞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이 보수 진영의 둥지를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금 전 의원으로서는 이 서울시장 경선을 통해 보수 진영에 잘 안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금 전 의원 지지자 가운데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싫지만 이 국민의힘도 싫다.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것도 보수 진영에서 봐도 이 반문이라는 점에서는 금 전 의원에게 동의하지만 이 금 전 의원의 보수 정체성 이런 것에 시비를 거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죠. 그래서 금 전 의원이 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야권 서울시장 경선에는 참여하겠지만 국민의힘 입당은 생각이 전혀 없다.
이런 것도 결국 이런 고민들이 담긴 대목이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김근식 교수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얼마 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. 그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찾아가서 출마를 권유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앞서 얘기했듯이 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에 적합한 색깔이라는 점에서 이 김 위원장도 김 교수를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. 게다가 김 교수가 호남 출신이거든요. 김 위원장이 그 서울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고향이 호남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. 그래서 서울시장에서도 이 호남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계속 또 많이 언급했고요. 그래서 호남과 동행이란 이름으로 호남의 구애도 많이 하고 5.18 관련 사과를 하거나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다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. 그래서 호남 출신인 이 김 교수가 서울시장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호남 민심을 얻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아직 김 교수의 인지도가 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뭐 서울시장은 1,000만 시민의 그런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정치적 체급 그리고 인지도 이거는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후보들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그 정도로 좀 살펴보고 지금 올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,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. 애초 김 위원장이 올해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데까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사실 결과와 관계없이 4월에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 누구도 김 위원장의 목표가 딱 재보궐선거까지 맞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다들 말은 안 해도 김 위원장의 목표는 다음 대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. 킹메이커를 꿈꾼다는 거죠. 이 때문에 현재 당면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. 부산이야 원래 보수세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면 안 되는 거고 서울은 그동안 시장은 물론 총선, 지방선거, 대선에서 줄곧 보수가 열세였던 곳이거든요. 여기서 이긴다면 김 위원장이 공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에서 이기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. 그런 희망을 이 보수 진영이 갖게 된다면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당력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그냥 김종인 비대위로 계속 가자.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. 만약 그 보수 진영이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밖에 있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긴다든지 또 아니면 서울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.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별로 달갑지 않아 할 것 같고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야권 단일 후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그 과정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.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과연 뭐 했나?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김 위원장도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이 경선 룰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김 위원장에게 확실한 방법은 역시 인물일 것 같은데요. 정말 참신하고 파괴력 있는 당 외부 인물을 발굴해서 내세울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죠. 과거 김 위원장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, 이재용 전 소카 대표 등과도 접촉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이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당 안에서도 김 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이나 이 김근식 교수 등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독려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 새로운 인물을 자꾸 내세우면서 판을 더 키우고 경선 무대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더 알리고 시너지 효과도 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지만 선거 과정에서도 이 자신의 개혁의 움직임과 부합하는 후보들을 좀 세우고 싶다 이런 바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런 점에서 그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좀 올드보이 이미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내심 좀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
그리고 좀 참신한 인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좀 더 선호하겠죠. 지난 시간에 그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좀 했고, 오늘은 보수 야권 내에서 또 거명되고 있는 여러 그 후보군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경선의 룰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채널 후에서는 앞으로 그 여야의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계속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